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문제집 10쪽이죠. 문제집 10쪽. 12번부터 이제 보실 차례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요. 먼저 기본 내용 설명드리고 가죠.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과 결정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시죠. 문제 해설로는 결정에 대해서 14번 문제 해설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2번부터 하나하나 볼 거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특광시군이죠. 따라서 입안과 결정에 대해서 특별시장, 입안형,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용용용 입지 기계정, 우리 지역 주민이 어떻게 사시는 게 좀 더 편하겠냐고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세워야죠. 그 다음에요. 경기도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됐고요. 대도시도 시장에 포함되는 거죠. 인구 50만 이상 시니까요.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 하는 거죠. 시도사, 대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결정하고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등 5가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느 시나 군을 깔끔하게 하는 건 더 많은 사람이 깔끔한 청소에 나서면 청소뿐만이 아니라 깔끔하게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뭐만 결정할 수 있고요. 지지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안과 결정이 있고, 절차요. 절차.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지만 뭐가 바쁜지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입안 제안할 수가 있죠. 계획 세워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을 받을지 말지 그건 관청 마음이고, 계획을 세우려면 뭐 하고요.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주민의견 청취는 2글자 공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이 완성이 됐어요.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보시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장은 자기가 계획 세워서 자기가 결정하는 게 원칙.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시장군수는 정해진 것만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시군에서는 소규모 시와 군은 지지 뺀 나머지는 계획 세워서 도지사에게 올리게 되겠죠. 결정 절차 넘어가게 되면 뭐 하고요? 협의 거치고, 그다음에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했으면 당연히 그 내용을 발표하는 거죠. 근데 이 발표하는 내용에 무슨 시,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는 어느 땅까지 먹었는지 알 수가 없죠. 자세한 지도, 뭐가 나와야 되고요. 지형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지형도면,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으면 그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지형도면까지가 나와야 99번지 땅주인 할아버지, 내 땅 여기까지 먹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보시죠. 세부적인 사항들이요. 입안 제한, 뭐에 대해서요? 기지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제한 들으면 며칠 안에 대답하고요.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을 하고, 행정계획, 입안결정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 행정청 돈이 모자라니까 입안한 사람에게 행정계획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기초조사 해야 되죠. 기초조사 하는데 그 기초조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환경성 검토, 토지야, 니적성은 뭐니? 토지적성 평가, 그 다음에 풍수해 등이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할 때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견 청취는 2글자로 공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주민의견 청취, 기밀 때, 이것까지 다 쓰죠. 경미 때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일 때요. 이것도 경미한 사항과 기밀을 요하는 사항일 때 생략할 수 있다.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역시 경미할 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결정 절차 넘어왔습니다. 관청과 협의를 하는 거죠. 관청 내 문서 처리 며칠 내 대답을 하고요. 30일 안에 대답을 하는 거죠. 심의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해당 단지에 대한 건축 도면이죠. 그러면은 건축 도면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도 와서 같이 합동 심의를 합니다. 협의 심의 역시 경미한 때, 그다음에 기밀 때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결정 발표를 합니다. 결정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결정 발표, 그 당시에 이미 착수해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잘못이 없죠. 그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다 기초조사 했잖아요. 그래서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4가지가 있는데요. 뒤에서 보실 내용입니다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한다. 시가와주정구역, 수안자원 보호구역 당시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자세한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이 나와야 효력이 시작되는 거죠.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됐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거의 모든 거죠. 이제 문제를 보시고요. 10쪽에 12번 문제예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아닌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뭐였어요? 용역용 입지 기계정인 거죠.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X요. 아래 해설에 동그라미 1번 답이 있고 다음에 동그라미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넷째 줄 작은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작은 2번 용도구역 작은 3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면 4번 기반시설 5번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 내용이 빠져있네요. 그건 이제 아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옆쪽에도 또 써져 있고요. 그 아래 동그라미 1번에 대한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가 없으며 개발행위 허가제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구 지정 변경만 한다. 용도지역 등의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 시행령, 조례 등에 따로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제. 개발할 때 환경과 시설 세트로 가야 된다. 개발할 때 기반시설 모자라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얘기인 거죠.